안녕하십니까. 설비공작소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제9장 보일러 운전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보일러입니다. 증기보일러의 세부적인 운전 순서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운전정 준비사항, 두 번째로는 보일러 가동, 세 번째로는 보일러 운전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전 준비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연료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 다음은 급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브와 배관을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 운전전 준비 상태가 부족하면은 사고나 효율 전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일러 가동입니다. 보일러 가동에서는 먼저 연소기를 점화를 하고 보일러 내 압력 상승을 압력 게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수위 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점화 시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시는 것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운전관리입니다. 먼저 압력과 온도가 적정 범위 내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연료의 공급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보일러의 내부 스케일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보일러 성능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지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 보일러의 운전 및 조작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보일러와 마찬가지로 조작 순서로는 운전 전 준비사항, 보일러 가동, 보일러 운전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 전 준비사항으로는 먼저 필요한 연료를 확인을 해야 하고, 다음 급수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각종 밸브와 배관 상태를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증기 보일러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압력 계위지, 수온기를 점검하여 계측기 및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가동입니다. 보일러 가동에서는 또 연소기를 점화를 하여 연소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가열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환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또 가열된 물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온수 보일러가 설정된 온도의 압력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되는지 지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순환 펌프를 시작할 때 급격한 압력 변화에 주의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보일러 가동하는 과정은 되게 신중히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다음 절차에 이게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운전 관리입니다. 보일러 운전 관리로는 첫 번째로 압력 관리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압력이 너무 높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압력 상승 시 안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로써 온수가 정상적으로 순환한지를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순환펌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연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효율적인 운전뿐만이 아니고 이 해당 설비의 수명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조작 순서에 맞게 항상 지켜서 운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보일러의 가동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보일러는 처음 가동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초기 점검을 통해서 안전과 효율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4가지 내부 점검, 연소실 점검, 계측기 밸브 점검, 자동 제어 장치 점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 점검입니다. 내부 점검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상황은 기스 분리기 기타 부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내부의 기스 분리기 및 기타 부품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한 또 내부에 손상되거나 부적합한 부품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꼭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기 빼기 밸브인데요. 이 공기 빼기 밸브를 열어둔 채 급수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럭 시스템이 또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만수시킨 후에 수압 시험이죠. 만수시킨 후에 채운 후 공기 빼기 밸브를 닫아야 되고요. 또 정상 압력보다 10% 이상의 수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정상 사용 압력보다 10% 이상의 수압을 가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압 시험이 끝나고 다시 적정 수위를 맞춘다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 점검의 순서로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순서로 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밑줄 친 포인트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압 시험이란 건 되게 초기 누수나 구조적인 결함을 발견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수행을 하시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실 점검입니다. 연소실 점검은 먼저 연소실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소실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또 없는지 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소가스의 누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 댐퍼죠. 댐퍼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 또 연소의 흐름이 원활한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연 제거 장치나 이런 공기 예열기와 같은 그런 부속 장치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연소실 점검은 또 환경에 대한 규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것을 또 준수를 하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 되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측기 밸브 점검인데요. 먼저 압력계와 수위계의 이상 여부를 점검을 하는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계와 수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또 수면 측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측정 장치를 점검을 한 후에 정상 수위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되겠고, 그 두 번째로는 안전 밸브의 설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규정된 위치에 올바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며, 또 동시에 필요시 안전 밸브를 또 테스트를 해서 설정값 내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 밸브 및 체크 밸브를 점검을 통하여 개폐 상태도 확인하고 또 기타 누수가 없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측기와 밸브 점검은 보일러 운전 중의 안정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좀 핵심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신설 보일러 가동 중 준비 사항이 꼭 필요한 점검 사항이니까 유념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제어 장치 점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기 배선 상태를 점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 배선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동시에 하셔야 되겠고, 연결 상태가 배선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작동 중에 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전기 배선 상태를 필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검출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온도, 압력, 수위 검출기가 또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자동 제어 장치가 또 설정 값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또 자동 제어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보일러의 효율이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자동 제어 장치의 점검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중 준비 사항에는 4가지로 내부 점검, 연소실 점검, 계측기 밸브 점검, 자동 제어 장치 점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 기타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일러 사용 중인 보일러의 가동중 준비 사항인데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 가동중 준비 사항에는 수면기의 수위를 점검하고 자동 제어 장치를 점검하고 연료 급수 계통을 점검하고 각종 밸브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댐버를 개방하고 프리퍼지를 행한다.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의 가동중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을 지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보기의 5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정답을 유추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일러 운전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보일러의 점화인데요. 자동 점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다시피 자동 점화란 보일러 제어반의 점화 스위치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시킨스 제어와 인터럭을 통해 점화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동 운전 순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풍기 기동이 먼저가 되겠고, 다음은 연료 펌프 기동, 그 다음에 프리퍼지, 그 다음에 점화용 버너 착화, 다음은 주버너 착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 운전 순서에 대한 순서는 이러한 방향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동 점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수동 점화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먼저 프리퍼지를 실시하고 미연소 가스를 배출시키고 또 연료 압력을 확인하고 또 버너에 기동 스위치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점화 상태를 확인하여 연료 밸브를 천천히 개방한다 라는 수동 점화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겠고요. 이 순서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수동 점화의 순서를 제가 맞춰서 1, 2, 3, 4번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위에 있는 자동 운전 순서와 맞게.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꼭 암기하시고 수동 점화에 관한 이제 순서로 빈칸 채우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보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의 점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보일러 점화고요. 그 가스 보일러 점화에 유의해야 될 사항과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류 보일러에 비해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말 그대로 높으므로 당연히 안전수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스는 기체니까 그 비눗물을 이용하면은 이제 만약에 누설이 포착이 되었을 때 이제 비눗물이 형성이 되는 그런 걸 시각적으로 포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눗물을 이용하여서 유술을 점검하는 게 가장 보다 직관적이고 또 정확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화 1에 이루어지도록 큰 불씨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큰 불씨를 사용한 점화를 꼭 진행해야 돼요. 만약에 불꽃이 약하거나 뭐 실패를 할 경우에는 반복적인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고 꼭 1회에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실화가 반복될 경우로 발생할 경우에는 뭐 전문 기술자의 점검이나 그 자문을 구하셔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좀 안전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논의 환기를 주의하고 실화 시 즉시 연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점한다. 아까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뭐 점화가 실패해서 뭐 실화가 발생하면은 뭐 연료 공급을 당연히 차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이 3번과 4번은 뭐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에 설명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입니다. 이 사전 점검을 해야 되죠. 이게 점화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가스 공급 상태나 뭐 연소기의 점화 장치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공기 흡입구 배출구에 뭐 이물질이 있는지, 뭐 그러한 부분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 가스 보일러의 점화를 되게 안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스 보일러의 점화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소 초기의 취급입니다. 이 증기 발생 시의 취급인데요. 먼저 연소 초기가 되었을 때는 점화 후에 증기 발생 시 연소량을 조금씩 가감을 하여 연소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량이 갑작스럽게 증가시키거나 감소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2개의 수면계를 철저히 주시를 해서 그 동시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급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격한 연소로 인해 보일러가 과열 손상되지 않게 천천히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열 손상이 되면은 뭐 내부의 부품이 되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열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연소를 시켜서 내부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천히 가열하면은 뭐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나 온도 변화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연소 초기 취급에는 이러한 3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기압이 슬슬 오르기 시작할 때 취급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공기 빼기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가스의 누출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급수 장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과, 또 원활하지 않은지, 또 원활하면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수 장치 기능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 중요합니다. 증기 압력이 75% 이상 될 때 안전 밸브를 분출시켰다. 이 정상 운전 압력이 75% 이상이 되어야만 안전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 밸브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설정값과 작동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치의 부속품의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보일러 장치와 부속품에 뭐 누설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누설이 여부를 만약에 포착이 된다면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꼭 점검을 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 설정 값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한 되게 필수 장치이기 때문에 꼭 이 증기압이 오르기 시작할 때 취급으로는 이러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기를 손괴할 때 취급인데요. 증기를 손괴할 때 취급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캐리오버나 수격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위와 증기의 흐름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여서 또 아까 말했다시피 캐리오버나 수격작용, 이러한 현상을 방지를 해야 되고요. 뭐 캐리오버는 뭐 물과 증기가 함께 전달되는 현상이고, 수격작용은 압력에 대한 변화로 배관에 손상이 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괴하기 직전에 주증기 밸브의 드레인을 제거한다. 드레인은 응축수입니다. 그래서 손괴 예정의 주증기의 드레인을 제거를 하여서 뭐 시스템 내부에 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주증기 밸브를 열 때 1회전의 소요 시간은 3분 이상으로 천천히 연다. 천천히 연다는 게 특징이고, 어떻게 천천히 열어야 된다는 내용은 1회전의 소요 시간은 3분 이상으로 되게 천천히 열려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걸 꼭 지키셔서 급격한 압력 변화의 방지를 하기 위함이니까 꼭 지키셔서 천천히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손기 중에 보일러가 일정한 압력 유지해서 또 연소량과 연료 밸브 상태를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연소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불꽃의 색깔이나 크기 등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연소율을 정확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손기 단계에서는 그 주증기 밸브의 조작이 좀
서툴게 되면은 그 보일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신중하고 침착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상 정지 시의 취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 정지 시의 취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정지 시 일반 사항과 일반적인 운전 정지 순서와 정지 후의 조치 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정지 시 일반 사항입니다. 보기에 나왔다시피 5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요. 먼저 노벽 전열면의 급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은 전열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주의하도록 꼭 급격히 냉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보일러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 압력이 크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뭐 선력을 당연히 서서히 압력을 낮춰야 되겠고, 만약에 그 압력 변화가 되게 크면은 배관이나 기타 부속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증기 사용처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에 작업 종료 시까지 필요한 증기를 꼭 남겨야 되고, 사용처의 필요 증기가 확보된 후에 운전을 꼭 정지를 해야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지 후에는 논의 환기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 댐버를 꼭 닫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뭐 잔류가스를 제거하는데 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되게 필수적인 방법이니까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보일러 수위를 정상수위보다 약간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부 온도에 대한 증발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일러 수위를 약간 높게 급수를 시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상 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 운전 준비, 보일러 수명의 또 중요한 단계죠. 그러니까 꼭 정지 시 일반 사항으로는 이런 5가지 특징을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운전 정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료 공급을 정지하고 공기 공급을 정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급수와 압력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급수를 진행하고 그 압력이 충분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급수배를 닫고 급수 펌프를 정지시키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또 주중기 밸브를 닫고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댐버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연소실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조작이나 뭐 순서에 맞지 않는 방법은 좀 부적합하니까요. 이 정지 순서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후의 조치 사항입니다. 정지 후의 조치 사항으로는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당연히 뭐 보일러가 정지 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 사항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버너의 팁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해서 다음에 운전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밸브의 누설 여부를 점검을 해서 또 누설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노벽에 연료이나 압력 상승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일러의 수위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배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누설 유무를 확인을 해서 뭐 배관이 손상되었거나 뭐 별다른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해서 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지후의 보조치 사항으로는 이런 5가지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청소에 관해서 강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청소의 목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6가지가 있겠고요. 이 보일러 청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일러 청소는 단순하게 그 외형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 보일러의 성능이랑 안전을 유지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꼭 중요한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6가지로 나누어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6가지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를 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 저항을 방지해야 됩니다.
보일러 내부 연소실에 찌꺼기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 또 공기 흐름이나 통풍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통풍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일러에 청소를 해야 되겠고요. 또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청소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부품이 과열되거나 이러면 장기적으로 보일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청소를 해야죠. 그 스케일이나 뭐 슬러지를 제거를 해서 부품 손상을 방지하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수명이 연장된다면은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죠. 앞서 말했다시피 연료 절감이랑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보일러는 평균적으로 연료 비용을 한 10에서 15%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실제 사례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그만큼 청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번째로는 열 전후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가 되겠습니다.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증가하고 또 보일러의 작동 시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효율이 되게 저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의 목적으로 되겠고, 당연히 열 효율이 또 높아지면 더 빠르게 진기를 생산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관수의 순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순환 저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나 온도 변화가 되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꼭 관수의 순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청소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열 원인 제거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가 되겠고요. 뭐 과열은 당연히 보일러 내부의 구조물을 손상시키게 되겠고, 뭐 부식은 장기적인 파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청소 역할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일러 청소 목적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런 6가지, 이러한 흐름이 보일러 청소에 대한 목적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보일러의 내부 청소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보일러도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필요한 그 공구들이 있습니다. 외부를 사용했었을 때 필요한 공구들이 있고 내부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공구들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 스케일해머, 스크러퍼, 와이어브러시, 튜브 클리닝, 전동인도, 알칼리 세간, 유기한 세간, 부식거치 등등등, 이것은 내부에 대한 청소 방법에 필요한 공구들이겠고, 또 스튜블러와 샌드블라스크, 스팀 쇼킹, 워터 쇼킹, 스텝범, 뭐 스틸 쇼트 클리닝, 이런 거는 외부의 청소 방법으로 적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내부나 외부나 이 정도 구분이 되어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의 보존법입니다. 앞서 먼저 보일러 보존법이란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된다면 내외부에 부식이 발생되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러한 특징을 방지하고자 보일러의 환경, 중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일러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이 보일러 보존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일러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이 건조 보존법과 이 만수 보존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조 보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석회 밀폐 건조법, 질소 가스 봉입법, 가스 부식 억제 투입법, 이렇게 3가지가 있겠습니다. 3가지를 꼭 암기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석회 밀폐 건조법이란 먼저 보일러 내외부를 철저히 청소를 하고 또 완전 건조시킨 후에 또 흡습제를 내부에 넣고 보일러를 밀폐하고 외부의 공기 접속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는 뭐 되게 간단하고 되게 경제적이게 되겠고, 또 작은 소규모 보일러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2번째로는 질소가스 봉입법이고요. 그건 질소가스 봉입법이란 보일러 내부를 청소한 후에 밀폐를 하고 내부에 질소가스 0.6kg 정도를 압입을 하여 내부의 산소를 제거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형 보일러나 고압 보일러에 적합하고 산소를 바꿔서 부식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화성 부식 억제 투입법은 보일러를 건조시킨 후에 이 기화성 부식 억제제라는 것을 투입을 해서 내부를 밀폐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식억제제가 증발하고 뭐 보일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 특징이 되겠고, 또 장기 보존이 적합하고 또 비교적 관리가 간편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건조 보존법은 주로 보일러를 재가동하기 전 건조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보일러 보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보존법이고요. 만수보존법에는 보통 만수보존법, 소다 만수보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말 그대로 만수보존법이라는 만수,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만수라고 하죠. 그래 보일러 내부를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여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단기적인 보존에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은 보통 만수보존법은 보일러 내부를 일단 우선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고, 또 수위를 당연히 가득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비등시켜 공기와 탄산가스를 제거를 시켜요. 그러면 천천하게 냉각하여 밀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보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수보존법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보존에 적합을 하게 되겠고, 또 비교적 간단하니까, 그리고 또 빠르게 보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만수보존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소다 만수보존법은 보일러 똑같이 내부를 청소한 후에 또 보일러에 또 알칼리성 물을 채워야 됩니다. 알칼리성. 그래서 내부 부식을 알칼리성 환경으로 방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좀 중기 기간 보존에 좀 사용을 하는 게 또 특징이 되겠고, 이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수 보존 부분 되게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가동 중에 반드시 내부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사용에 맞게 이런 만수 보존법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건조와 만수 보존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만수가 좀 적합하겠고, 장기적이면 좀 건조가 좀 적합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각 보존법에 대한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정지 시의 취급인데요. 보일러 고장을 할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4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수위가 이상되거나 감소가 발생한 경우라고도 보시면 되고, 전열면에 과열이 있을 경우, 또한 정전이 되었을 경우, 또 지진,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을 경우라고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지는 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상정지가 해당되는 상황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는 비상정지에 관했을 때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꼭 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꼭 준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 공급을 정지를 한 후에 그 다음 공기 공급을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잔여가스나 공기의 흐름을 차단을 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급수를 행하고 다른 보일러의 연계를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연냉각 후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냉각시키는 동안에 사고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열면의 변형 유무를 파악을 하셔서 뭐 과열로 인해 변형이 되어 있는지, 뭐 또 만약에 변형이 확인되면은 또 점검 후에 복구 작업을 정확히 진행을 해야 되는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게 다 점검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상이 없으면은 급수의 재점화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4가지의 이제 정지 승화를 행한 후에 그로써 만약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재점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급수에 재점화를 하여 다시 사용한다 라는 순서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점검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보일러 급수를 보충하고 재점화해 운전을 재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을 시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장 보일러 운전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10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